저는 오늘 주제가 캐릭터를 유지한 채로 AI로 다양한 그림을 생성하는 겁니다. AI로 그림은 많이 생성해 보셨겠지만 이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할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그림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는 왜 생성할 때마다 바뀌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일관성 유지하면서 포즈와 표정 변경 가능한지,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쉬운 방법은 없나? 그럼 또 꿀팁까지 대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그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지피터스에서 4, 5, 6, 7기 수료를 했고요. 지금 8기에는 AI 이미지 부트캠프 파트너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피터스에서 그 이미지 관련된 스터디를 3건을 했었는데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는 AI 그 미드저니로 만든 웹툰입니다. 뭐 퀄리티보다는 이거의 중점은 뭐냐면 주인공을 어떻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시키느냐. 주인공이 고시 페인이거든요. 머리가 약간 헝클어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낀 약간 통통한 그런 주인공을 끝까지 계속 뭐 우는 장면, 좌절한 장면, 그다음에 참고로 미드저니에서 음식 그림은 기가 막히게 잘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는 장면, 뭐 술 마시면서 또 이제 약간 좀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미드저니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랜덤이 좀 강해요. 이거를 베리에이션을 좀 낮게 로우하게 계속 돌리는데도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로 이렇게 웹툰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다음에 페와널 프로젝트 아까 누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패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 모델의 얼굴을 바꿔봤습니다. 의류 모델의 얼굴을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이거 다 AI 이미지로 얼굴만 바꾼 겁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델들의 얼굴을 다 바꾼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스테이블 디퓨전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만드는 방법, 캐릭터 포즈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그 포즈 변경했으면 캐릭터 표정 바꾸고, 마지막에 꿀팁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디퓨전 소개. 그 전에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이미지가 있는데, 서비스가 있는데, 뭐 미드저니 아시고, 그죠? 달리는 지금 챗 GPT에 붙어가지고 지금 뭐 완전 날개를 달았고, 빙, 그 다음에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있는데 하필 왜 스테이블 디퓨전이냐? 장점 자체가 안정성이죠, 안정성. 스테이블 디퓨전은 안정적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토매틱 111이라고 공식 페이지입니다. 웹 UI인데 어, 로라라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페페 로라를 키면 모든 그림이 페페 얼굴로 나옵니다. 이거 미드전에서 하기 힘든 거였죠, 그죠?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인페인팅 기능이 있는데요. 미드전에도 인페인팅 기능이 있긴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쓰는 인페인팅 기능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서 이 부분만 나무 만들고 뭐 집을 새로 짓거나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XYZ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XYZ 플롯이 뭐냐면 이게 스페이스랑 캐슬 이게 뭐 로라를 쓰는 건데 로라를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배경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성 배경으로 한번 해보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예시를 만들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CFG 스케일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CFG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AI가 생각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었으면 AI가 CFG 스케일에 따라 8부터 시작해서 12까지 했는데 12 정도 되면 생각을 엄청 많이 해서 좀 과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얼마나 과하게 할지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은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의도를 이미지에 계속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뽑기처럼 랜덤으로 나온 것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하실 때는 웹툰이나 아까 그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는 일회성으로 계속 뽑아내는 자료도 미드전에서 아주 훌륭하게, 달리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나오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 만들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AI 이미지 생성이 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롬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프롬프트로 하면 이제 뭐 이 교복을 입고 머리 길고 벚꽃이 좀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로 자연으로 넣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보통 512, 512 픽셀이나 512, 768 픽셀을 넣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걸로 학습을 한 거거든요. 512, 512랑 512, 768이랑. 만약에 512, 512가 아니라 이게 두 배로 학습을 해버리면 얼굴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팔도 막 두 개가 붙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이즈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을 하든지 하이레즈를 쓰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시드 넘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드 넘버는 이 프롬프트랑 이미지 사이즈를 곱해가지고 정해지는 시드 넘버가 AI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랜덤으로 정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곱해가지고 나오는 난수들이 이 안에 이미지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라텐트인데요. 픽셀이 아니라 라텐트 숫자로 다 채워진 건데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숫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결국은 프롬프트랑 이미지 사이즈, 시드 넘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이미지 바뀝니다. 근데 시드 넘버 동일하면 된다던데 그런 얘기가 많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드 넘버가 동일하더라도 이미지 사이즈나 프롬프트 바뀌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응? 없어요. 아, 얘는 그러면 온이랑 네, 그러면 어떻게 표정 포즈를 바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체크 포인트랑 로라를 쓸 겁니다. 체크 포인트는 기본 베이스인 화풍이라 보시면 돼요. 로라는 캐릭터의 특징, 뭐 얼굴이면 얼굴, 아니면 뭐 옷, 뭐 신발, 아니면 뭐 동물까지 다 특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체크 포인트는 화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Cbit AI입니다. Cbit AI는 이런 체크 포인트랑 로라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얼굴이 같진 않아요, 여기서. 같진 않지만 일정한 화풍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정한 화풍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로 화풍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로라로 캐릭터의 특징을 잡습니다. 캐릭터 로라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얼굴이 고정돼서 동일한 얼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의상을 계속 바꾸고 배경을 바꿔도 동일한 인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 이 화풍이랑 로라, 캐릭터 특징 두 개를 합쳐서 캐릭터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얼굴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제가 앞으로 쓸 캐릭터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롬프트를 쓰면 이미지가 바뀌지 않나요? 했지만 로라라는 강력한 무기로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의 프롬프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은 뭐 퀄리티부터 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덜 중요한 걸로 순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원하는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마스터피스랑 그다음에 베스트 퀄리티로 퀄리티가 제일 앞에 나왔고요. 그죠?
원래 프롬프트는 카우보이 샷이라고 앵글이 나왔었는데 저는 풀샷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무릎에서 잘리긴 했어요. 그다음에 쭉쭉 가다가 여기서 블랙 스커트, 블랙 세일러 컬러, 뭐 롱슬리브 이거는 의상이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씌우고 좀 약간 홍조를 띠고 갈색의 배기 헐렁한 후디랑 배기 진 헐렁한 바지를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캐릭터를 제가 만든 겁니다. 앞으로 보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표정도 바꾸고 포즈도 바꿀 건데요. 포즈는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면 컨트롤렛을 쓸 겁니다. 컨트롤렛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 다 어려우니까요.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를 넣으면 이 캐니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아주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주고 이거에 따라서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색칠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새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새로운 색상의 새가 나오는 거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치를 넣으면 캐니를 넣으면 어, 견종이 좀 바뀌었죠. 이런 여러 가지 강아지를 똑같은 포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MLSD 라인은 보통은 이제 건축물이나 그런 구조물 위주로 하는데 직선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방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 이 안에 이 틀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 방의 색깔이랑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나 이런 거 다 바꿔주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프트 컨트롤에서 있는 소프트 맵인데 이거를 쓰면 아주 간략하게 이 밖에 있는 형태만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자기가 말씀드렸던 로라나 체크 포인트로 여러 가지의 인물들을 이 틀 안에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로봇 같은 거를 넣었는데 사이버펑크 로봇을 넣었더니 여러 가지 스타일의 로봇을 만들어 주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리블 낙서인데요, 말 그대로 낙서를 제가 만약에 뭐 거북이를 낙서를 해서 넣으면 이렇게 여러 마리의 여러 가지의 거북이를 만들어주고 열기구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정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놔도 찰떡같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도 아이패드나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대충 그려서 넣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방 스타일도 다 잡아주고요. 신발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컨트롤넷에 있는 포즈입니다. 포즈. 포즈는 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 이미지의 뼈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뭐 셰프로 넣었나 봐요. 여기서는 요런 스타일로 셰프를 다 뽑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미드에 나오는 건데 우주인으로 바꿔줬고요. 뭐 세그멘테이션도 너무 좋은 거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컨트롤 넷으로 잡아주고 내가 바꿀 수 있다. 강력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렛의 오픈 포즈랑 레퍼런스 온리. 레퍼런스 온리는 뭐냐면 제가 처음 넣은 이미지를 레퍼런스 해서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말되 포즈만 바꿔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캐릭터를 이 뼈대처럼 포즈를 다 바꿀 건데요.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네. 시연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제가 원하는 캐릭터의 포즈를 바꿔가면서 웹툰을 그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인페인팅 기능으로 이 휴먼을 빼고 캐릭터를 빼고 뒤에 화면만 배경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캐릭터 표정 바꾸기로 바로 들어갈 건데 컨트롤렛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오픈 포즈 아까 보시면 뼈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깨선이랑 얼굴 눈매 라인입니다. 눈매 라인까지 오픈 포즈 넣고 캔이 스케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스케치한 거를 제가 얼굴만 지워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 넣고요. 그다음에 인페인팅 얼굴만 인페인팅 한 거를 넣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뼈대를 유지하되 얼굴은 너가 알아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한 채로 웃었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점점 화가 났다가 갑자기 우는 이런 표정도 다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컨트롤렛 뭐 너무 어렵다. 이거 언제 뼈대 넣고 언제 이걸 다 하냐. 그러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소프트 엣지랑 캐니라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이런 장면을 바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드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재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예시를 들으려고 재가공을 하진 않았지만 이걸로 소프트 엣지로 그려오시면 여기 턱선이나 팔이나 이런 거 다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걸로 다 바꾸시고 가공을 하시면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공유님의 그림도 이렇게 캐릭터를 유지한 채로 뽑을 수 있고요. 또 도깨비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 목도리를 했더니 온통 빨간색 꽃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포스터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 저는 이거 술 게임을 하는 장면을 웹툰에 넣고 싶어서 찾다가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요? 그 드라마의 장면을 야 이거를 그대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고 신나게 노래 부르는 장면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이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캐릭터를 집어 넣어서 포즈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음, 원래 캐릭터가 이런 포즈였거든요. 처음에 만든 이 포즈가 이런 포즈였는데 이런 화면으로 이런 포즈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프롬프트 넣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 봅니다. 원래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고 원래 있던 이미지 넣어주고요. 이 이미지를 바꿔라. 컨트롤 넷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뼈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온리가 뭐냐면 이 옷을 최대한 이, 이 얼굴이랑 옷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포즈만 바꿔달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네, 잘 나왔네요. 지금 이미지가 약간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상도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포즈에서 이 포즈로 바뀐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짝다리 짚는 이 포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이제는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짝다리가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한 유지한 채로 포즈를 바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찾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XYZ 플롯이라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게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CFG 스케일이 높을수록 AI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변형이 심해집니다. 그 약하면 약할수록 원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바뀔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안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걸 무한으로 계속 생성하기는 힘드니까 그때 XYZ 플롯을 쓰는 겁니다. 뭐냐 하면 X축에는 방금 말씀드린 디노이징을 바꿔라. 여기 보면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수치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바꿔봐라. 지금은 0.85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디노이징을 넣으면 0.8, 0.7부터 0.85까지 해서 0.05씩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YZ 플롯으로 돌려보면 플러스를 안 넣었군요. 플러스 0.05로 넣어라. 그럼 세 장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게 조금 힘든 겁니다. 포즈를 바꿀 때마다 이거를 하면서 적절한 값, 제가 제일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게 이런 과정입니다. 김주환님은 누구시죠? 참고로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필요합니다. 콜앱으로 돌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콜앱으로 너무 힘들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디노이징 7, 0.7 값에서는 약간 갑자기 포니테일 헤어가 생겨버렸죠. 그리고 7.5부터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다가 어깨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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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나중에 짝다리를 딱 짚고 이제 되는 거죠. 0.9가 가장 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옷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0.9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변형을 너무 많이 시켜버려서 그래서 제가 찾은 적절한 값은 0.85 정도면 되겠다 해서 0.85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포즈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죠? 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정은 이 사진에, 이 사진에 정사각형으로 클로즈업을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업로드를 넣습니다. 표정을 변화시키는 거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개만 해도 돼요. 원본 이미지랑 인페인트 업로드한 거 이 두 개만 넣어도 충분히 되는데 가끔씩 이 얼굴 선이 없으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하게 두 번이나 잡아주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너가 놀아라 라고 잡아주는 건데 일단 이 원본 이미지랑 인페인트만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페인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새로운 뭔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세그먼트 애니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분류하는 기능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에서 사람을 구분하거나 얼굴을 구분하거나 강아지를 구분할 때 쓰는 그런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얼굴을 구분을 해라. 페이스를 구분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얼굴만 딱 인페인팅해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게 제일 깔끔하죠. 첫 번째 거를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해주면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원본 이미지는 이거고
바꿀 거는 이 부분만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지금 원본에 있던 프롬프트가 그대로인데 웃어. 아, 참고로 이거 이게 뭐였죠? 딥L을 쓰시는 분은 한글로 치시고 컨트롤 시프트 Y 누르면 영어로 자동으로 스마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일을 좀 올려주면 제가 사이즈를 변경을 안 했네요. 이 사이즈가 바뀌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512, 512로 바꿔주고 너무 심하게 웃어버렸네. 약간 고개가 돌아가 버렸죠. 고개가 약간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트롤 넷을 켜서 고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캐니. 그럼 이게 고개가 돌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표정이랑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쓰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시연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 재가공을 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새로 고침을 하고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 가서, 아까 봤던 도깨비의 한 장면을 넣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음, 이 장면을 바꿀 거예요. 여기는 컨트롤 넷 중에 소프트 엣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엣지로 미리 그려 놓은 겁니다. 이건 그려 놓은 건데 이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썼던 로라를 사용을 할 건데 이 로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 메이드복을 만드는 로라입니다. 이거 저희가 썼던 거는 이 로라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분은 아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니지 아머 뭐 이런 스타일 불나는 거 스칼렛 요한슨 얼굴까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일단 로라를 썼고 그 전에 퀄리티부터 먼저 넣어야죠. 베스트 퀄리티랑 마스터피스 넣고 그다음에 월스트 퀄리티는 안 된다. 이게 네거티브랑 프롬프트가 네거티브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건 월스트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512 768로 그대로 생성을 하고 얼굴은 디테일을 좀 살려주고 이렇게 그림이 생성됐죠. 지금 약간 저화질로 만들었는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바꿔주겠습니다. 왼쪽에 남성은 검은 정장, 한 남자가 있고 검은 정장, 검정색 수트. 뭘 바꿔줄까요? 여기서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성은 한 여자, 한 소녀, 그리고 이게 빨간색 목도리였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 소울이 맞나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배경을 봄으로 하겠습니다. 봄, 벚꽃이 막 흩날리고, 음, 꽃잎이 날린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더 재밌게 이거 그림을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윈도우 쓰시는 분은 그림판으로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변형을 할 건데, 음,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원래도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이 부분만 지워주고, 여기도 이 부분만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으로 턱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얼굴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제가 개발 소발로 그렸어요.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가 제가 방금 개발 소발로 그린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아, 아직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얼굴에 뭔가 꽃잎 같은 게 생겨버렸네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면 배치 카운터로 여러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 5장 정도를 뽑아보면 계속 얼굴에 뭔가 생겼는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나 봐요. 다 지워버리고 음, 다 지워버리고 흰색으로 턱선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버렸는데 지금은 시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뭔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픽스로
0.5만 해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아, 얼굴이 뭔가 계속 뭔가 걸리네요. 아까 할 때는 아니랬는데 아무튼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엣지로 이게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이미지는 도깨비에 나오는 요 장면. 요 장면을 한번 하나 살아났네요. 요 장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하이레스 픽스라고 새로운 뭔가를 켰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512768일 때만 멀쩡하게 나오는데 512768을 한 상태에서 업스케일을 두 배로 한 겁니다. 그래서 512768이 1024, 1536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모든 그림이 그렇진 않고 이 그림은 하나 쓸만한 그림이 하나 나온 것 같네요. 약간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그리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인페인팅이 어떻게 되는지 캐니로 이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지금 캐니를 돌리면 밑그림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끄고 그냥 해도 되는데 캐니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하이레즈를 끄고 돌려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로 그림이기 때문에 768에 512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치 카운트를 지금 5로 해놨기 때문에 5장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5장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도시로 바꿔볼게요. 도시, 뭐 빌딩, 또 뭐가 있을까요? 도로, 차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는 옥상인가요? 도시의 거리, 거리 생성을 해보면 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벽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그림판으로 지워서 그대로 이 형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번엔 소프트 엣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인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했는데 이거를
음, 3D 그림판으로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선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우고, 도깨비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소프트 엣지를 설정을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시티랑 스트리트랑 빌딩 로드 카. 네, 대충 이런 그림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퀄리티를 높여주면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로선을 제가 확실히 지우질 못했나 봐요. 이런 그림을 만들고 노을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노을, 선셋. 네, 노을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 됐는데요. 처음에 있던 그림이 도깨비 그림이 이 그림이었죠, 그죠?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저희 의도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이런 구도나 이런 장면들은 카메라 감독님들이 앵글을 너무 잘 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참고하셔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판으로 수정을 몇 번만 하면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새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채팅을 하나도 안 읽었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8기 때 이거 관련해가지고 AI 이미지로 웹툰을 그려보는 아니면 AI 이미지로 본인의 스토리를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그런 캠프를 4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병찰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양이가 책상에서 안 내려가서 굉장히 어수선한 와중에 아, 그런가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네네네. 만약에 부트캠프에 참가를 한다면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컴퓨터는 음,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 307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4080을 쓰고 있는데 제일 높은 건 4090인데 4080을 쓰고 있는데도 가끔씩 약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3070 이상을 최소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열심히 파고 있고 하지만 저희 부트캠프에서는 난리가 났군요, 고양이가. 부트캠프에서는 저는 지금 달리가 요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오늘부터 달리를 열심히 파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드전이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세 가지 다 쓰면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제가 이 로라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은 로라를 제가 그대로는 못 씁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저만의 로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드전이나 달리로 새로운 인물을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AI 생성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녹일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고 아마 저희 부트캠프에 이미지에 관련된 뭐 좀 고수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같이 운영을 하시는 병차님이 계신데 그분은 소설도 쓰신 분이라서 스토리 라인도 같이 단단하게 잡아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신 거를 잡아주면서 제가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뭐 달리를 쓰시든 미드저니를 쓰시든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시든 이렇게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다 같이 챌린지를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코랩이 좀 어렵거나 안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코랩이 제가 했을 때는 할 때마다 다 모든 걸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 포인트가 이만큼 있거든요. 이게 다 4기가, 3기가, 2기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 스타일에 맞는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아까 XYZ 플롯에서 체크 포인트를 한 10개 정도 넣어보고 같은 프롬프트로 돌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 모델을 2기가, 3기가짜리 모델을 다 PC에 갖고 있던지 아니면 콜앱에 설치를 하던지 해야 돼요. 근데 로그인 할 때마다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콜앱에서. 그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 잘 끊기기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저의 PC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다. 결국 자본력으로 불편함을 이기셨군요. 참고로 스테이블 디퓨저는 무료입니다. 올 사용료가 없습니다, 얘는. 네, 일단 제가 봤던 질문들은 대충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남자 얼굴 돌릴 때 턱선을 끝까지 이어달라는 채팅이 한 아, 대여섯 번 그랬어요? 넘게 쇄도했습니다. 네, 턱선을 제가 끝까지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소리치셨습니다. 그려서, 네. 아이고. 맥은 그 M2랑 M3는 돌아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인텔 마지막 맥북인데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사님도 계셨군요. 바이님께서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실무 환경에서 이 모델의 기능을 어떤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 실무에서요? 뭐 혹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어떤 곳들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 아까 한상무님 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못해도 10장 이상 들어가셨죠? 이미 쓰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미지를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신데,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면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뭔가 아까 동화를 쓰던, 뭐, 소설을 쓰던,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미지의 그 퀄리티나 아름다움 같은 거는 앞으로는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것 같지만 뭔가 이 이미지 하나가 각인된다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웹툰을 쓰든 뭘 썼는데 뭐 유튜브에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가 한상무님 사업에 들어가서 모델을 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서비스가 지금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년 해봐야 뭐 2달밖에 안 남았지만 2달 뒤에 달리해서 이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엄청 빨리 발전하고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스토리에 달리지 않았나.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글로 승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림과 글로 같이 승부를 보시면 본인만의 스토리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AI로 개인한테 들어오는 그 파워를 좀 더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을 만들고 그게 나를 대표하는 아니면 나의 쇼핑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상무님이 보여주신 트리 사진에 그런 캐릭터를 입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시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 휘발성 있는 이미지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정말 뭐 조회수가 1000밖에 안 되는 이미지라도 뭔가 작품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 저거 무슨 뭐 어디에 나왔던 앤데? 라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쁜 이미지는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거를 뭐 셀러브리티 하면 이런 이미지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다. 넣기만 하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게 다 약간 휘발성인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됐을까요? 어, 제너레이터 밑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뭔지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대신에 제네레이터 포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네레이터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제네레이터 포레버를 누르시고 잠들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밤새도록 이런 걸 계속 돌립니다. 렌더링을. 노을을 제가 썼는데 선셋에 대한 본인만의 연구를 밤새 하면서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한 100장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만들고 선택을 하고 그 사진이 보면 여기 시드가 있잖아요. 시드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드 넘버를 설정하고 그 사진을 앞으로 사용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인큐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연속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요? 음. 오, 이건 뭔가요? 이건 달리로 하셨나요? 외국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렘브란트. 네. 이건 음, 혹시 작품.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달리로 하셨나요? 제가 달리를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달리가 이미지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관리 안 SD로 되시나요? 하셨구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전거도 이거는 인페인트로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요. 만약에 뭐 커머스 뭐를 한다고 하고 내가 리빙 제품을 파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가 주방에서 도마를 파는데 거기서 요리도 하고 트리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오늘 원래 주제였던 웹툰 만드는 것도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병철님의 부트캠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일단 오늘 세션은 마무리를 하고 후토크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의 세션은, 어, 챌린지를 할 거예요. 챌린지를 할 건데, 음, 스토리를 병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스토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4주 동안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웹툰이 됐든 유튜브 영상이 됐든 그렇게 같이 한 작품을 만들 거고요. 제가 최대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공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캐릭터 잡고 캐릭터 본인 캐릭터를 미드저니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를 40장 정도 뽑아가지고 그거를 학습시켜서 로라로 만들고요. 그 로라로 앞으로 계속 본인의 캐릭터로 이제 뭐 작품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저가 기획하는 거는 그 캐릭터가 어디 아까 쇼핑몰도 나가고 얼굴로 그다음에 뭐 커머스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부트캠프에 오시면 다 같이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드시고 그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